2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합 미생물의 배양 시 제조합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란 책 54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테이블 14-3 스트롱 이콜라이 프로모터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락 프로모터, 락 UV5 프로모터. 인덕션 방법은 IPTG를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탁 프로모터 역시 마찬가지로 IPTG를 처리하는 투입하는 방법이고, 밑에 트립토판 프로모터 존재하죠. 트립토판 스타베이션, 트립토판이 없어야 트립토판 오페론은 작동합니다. 람다 P 레프트 PL 프로모터 그로스 42도씨에서 키우는 거고, T7 프로모터, T4 프로모터 모두 다 IPTG 첨가,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T4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바이럴 인펙션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프로모터가 작동이 되어지고 단백질 발현이 유도되어집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립토판 프로모터는 트립토판이 증가가 아니라 고갈되어야지만 작동을 하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 글루코노박터를 통해 에탄올에서 아세틱산을 생산할 때 산화 과정은 몇 번 일어나는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17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피겨 5-10번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딱 이 내용이 아니라 추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슈가에서 빠져나와서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아세틸코에에서 에탄올, 그리고 내려오는 과지에서 빠져서 아세티크엑시드가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보통 수소로 되어져 있는 메탄을, 탄화수소를 많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이 탄화수소를 산화시키게 되면 알코올이 되어지고, 알코올에서 좀 더 산화시키게 되어지면 이제 케톤이라든지 알데하이드가 되어지고, 여기서 조금 더 산화되어진 형태가 카르복실기죠. 형태로 산화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산화되어지고, 이 과정 동안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를 보면 OH로 되어져 있고, 아세틱 엑시드는 카르복실기죠. 그래서 산화가 2번 진행이 되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하이드록실기를 이름을 붙여서 알코올이라고 하고, 알데하이드기를 케톤 아니면 온 아니면 톤 아니면 알데하이드가 붙죠. 이 엑시드이고, 아세틱 엑시드죠. CH3가 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알데하이드 형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아세틱 엑시드가 형성이 되어지는 두 단계 산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식 속도 뮤가 비생정 속도 뮤가 0.5 h per h 미생물을 회분식 배양할 때 초기 세포 농도가 0.02 g per 리터이고 배지 내에 포도당의 농도가 20 g per 리터라고 할 때 포도당이 모두 소비되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인가? 포도당이 세포로 변했을 때 1들은 0.4이다. 뮤 값이 0.5 per h이고 초기 세포의 농도가 0.02 g per 리터이고 포도당의 농도가 글루코스 농도가 20 g per 리터이고 yield x per s가 0.4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글루코스를 가지고 모두 다 사용이 되어진다고 했죠. 모두 소비되어서 셀이 만들어지는데 20g을 가지고 곱하기 0.4를 하게 되면 8g per 리터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변 TD는 뮤분의 자연 로그 2 뮤 값이 0.5고 자연 로그 2는 0.693이죠. 이걸 나누게 되면 1.386 per h 1시간 1.386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단순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량이 8이니까 8을 넘어야 되겠죠. 20g 가지고는 8이 만들어지니까 8.02 이상이 되어지는 때까지 0.02가 한번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0.04, 0.08, 0.16, 0.31, 0.64, 1.28, 2.56, 5.12, 10.24가 되어지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면 1회 분열, 2회 분열, 3회 분열, 4회 분열, 5회 분열, 6회 분열, 7회 분열, 8회 분열, 9회 분열. 그래서 시간은 8회 분열보다는 많아야 되고 9회 분열보다는 적은 값이어야겠죠. 8회 분열하게 되면 5.12g이 만들어지고 9회 분열하게 되면 10.24g이죠. 그래서 8회 분열했으니까 1.386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1시간 088이 걸리고 1.386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12.474 그래서 11시간보다는 크고 12시간보다는 작은 값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값은 3번입니다. 11시간 11.99시간.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부양식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부양식 에어리프트 반응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교재 노란책 3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10-1-4 기포 컬럼, 기포탑 배양기와 루프식 배양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멸균의 중요성은 기포 컬럼과 루프형 공기부양식 에어리프트 반응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옆에 괄호할까요? 기포탑 컬럼, 기포 컬럼이죠. 기포탑 배양기. 밑에 단락 첫 번째 루프형 반응기 체크해 두시고, 옆에 기포탑 컬럼 낮은 점도의 두 배양기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포탑 컬럼은 낮은 점도의 뉴턴성 배지에 적당하다. 끝에 기포 컬럼형 교반 탱크 시스템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 줄 중요한 전단 응력을 작게 해준다. 밑에 줄 비용이 감소되고 오염 물질의 잠재적인 침투 경로의 하나를 없애준다. 그 밑에 줄 교반 탱크보다 혼합 능력이 덜 강하다. 밑에 줄 끝에 기체의 좁은 유속 범위에서 운전되어진다. 밑에 줄 기체 흐름을 재분배한다. 중간 단락 세 번째 단락 되겠네요. 루프형 반응기는 기포탑 컬럼과 교반 탱크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예를 들어서 에어리프트 시스템을 포함된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내려와서 기포 컬럼보다 점도가 약간 큰 유체를 활용할 수 있다. 기포탑 컬럼 같은 경우는 배양 탱크에 안에 멤브레인이 공기는 통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 교반 탱크 배양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임펠러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강제적으로 순환시켜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경우는 여기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기포탑 배양기는 중간에 막이 존재해서 아래쪽에 스팔자를 통해 가지고 산소가 공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생기고, 일부 통과되어진 산소에 의해서 다시 물의 순환이 생기고, 통과되어진 막을 통과한 기체들에 의해서 다시 순환이 되어져서 미생물의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그게 아니라 공기부양식 같은 경우는 안쪽에 또 다른 관이 존재해서 이 관 속에 스팔자에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전체적인 산소 흐름에 따라서 배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전이 되어지고 용액이 배양액이 순환이 되어지면서 기체가 전달이 되어지고, 동력의 이쪽이 이제 에어리프트 공기부양식이죠. 에어리프트이고, 이쪽이 이제 반응 탱크, 교반 탱크 배양기.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펠러가 없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약하죠. 순환되어지는 속도가 약하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오염에 강할 수 있죠. 오염이 잘 된다가 아니라 오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기 되면 높은 점도의 뉴턴성 배지에 적합한 것은 교반 탱커죠. 강하게 섞어주니까 점도가 높은 배지도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혼합력이 더 약하죠. 동물 세포 배양에서 중요한 전단 응력을 약하죠. 전단 응력이 기계적 교반이 없으므로 오염 물질의 잠재적인 침투 경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 중 일반적으로 항생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녀석은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적인 미생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 22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그람 양성 세균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나오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 펩티드 글리칸층으로 된 두껍고 단단한 세포병을 지니고 있고, 옆에 펩티드 글리칸층과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테이코익산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줄 그런 음성 세포에 비해 단백질 분비가 용이하죠. 아래쪽 단락 액티노마이세스 형태상으로는 길고 가지 달린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 사상 곰팡이와 유사하지만 핵막이 없고 세포벽 조성이 박테리아와 비슷하여 박테리아류로 분류된다. 액티노마이세테스는 항생제 생산에 중요하며 밑에 저 끝에 액티노마이세스, 서모모노스포라, 스트랩토마이세스와 같은 녀석이 포함이 되어진다. 방성균 들어가죠. 항생제 위에 고초균 되어져 있는 옆에 적어주도록 합시다. 서브틸린, 설펙틴, 펜가이신. 고초균이 생산하는 항생제들의 종류입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곰팡이는 보도록 할까요? 661페이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여러가지 페니실린 균이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NA 서열에 따라 전사되어진 후 번역이 되어 나오는 단백질의 분자량은 약 얼마인가? 단 아미노산 한 분자의 분자량은 110으로 계산한다. 코돈과 관련이 되어진 설명이 있는 부분이 134페이지에 나오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결 코돈과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알아야 되죠. 게시 코드는 일반적으로 ATG이고 종결 코드는 TAG, TAA, TGA가 들어가죠.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종결 코드는 3개. 134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134페이지) 코돈 테이블이 나오는데 왼쪽 중간 AUG 나오죠. AUG 메치오닌 게시 코돈이고 오른쪽 위에 넌으로 되어져 있는 3개 UAA, UAG, UGA. 필답에서도 주로 나오는 문항입니다.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묻는 질문.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코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코돈은 3개의 연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구성한다라는 이야기이고, 프레임은 끊어서거나 띄어쓰기 없이 3개씩 이어서
해석한다라는 거죠. ATG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ATG가 그러면 각각 3개씩 끊어 읽었을 때 나오는 종결 코드니 게시 코드는 ATG가 되고 종결 코드는 TH가 되겠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를 카운트해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인데 종결 코드는 암호화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아미노산 한 분자의 분자량이 110이니까 110 곱하기 15 하면 정답은 1650이 되겠죠. 전사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리버스 컴프리먼트를 해서 5-에서 AAA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읽어서 요 방향으로 읽어서 ATG를 찾고 종결 코드는 존재하는지 프레임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 DNA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요 내용을 그 연기서열을 바탕으로 바로 번역을 해서 하는 문제들만 존재했습니다. 문제 내에서 여기에 전사된 서열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이 확실한데 그런 단어는 없지만 문구는 없지만 지금까지 문제와 정답을 유추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직접 DNA 서열을 RNA로 바꾸고 RNA 서열을 바탕으로 읽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산하게 되면 2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미생물의 발효 방법 중 고체법에 관련되어진 방법, 고상 발효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3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 발효 346페이지 345페이지 먼저 볼까요? 고상 발효 Solid State Fermentation SSF 옆에 낮은 수분 함량 또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고체 기질의 발효, 전형적인 침지 발효는 수분을 95% 이상 함유하고 있다. SSF는 고체 반죽의 수분 함량은 40에서 80% 사이에서 유지되어진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정도 더 내려올까요? 사상 곰팡이 발효. 두 줄 더 내려올까요? 된장 또는 간장 발효와 같은 식품 및 효소 생산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어진다. 밑에 줄 SSF의 주요 장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옵시다. 단점 있죠. 단점, 장점과 단점을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장점 먼저 볼까요? 1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이나 반응기에 작은 부피에 쏘는 시설비와 운전비의 절감. 2번 동그라미 낮은 수분 함량으로 인한 낮은 오염 가능성. 3번 동그라미 생성물의 분리 용이. 4번 에너지 효율성. 5번 동그라미 옆에 생성물 형성에 중요한 충분히 분화된 구조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부족한 교반 특성으로 인하여 배지가 불균일하고 옆에 이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 내 제어 문제가 생긴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곡자 공정 나오죠. 코지 프로세스 끝에 사상 곰팡이 발효 대표적인 게 아스파라길러스라든지 라이조푸스를 이용한 발효.
아스파라길러스가 많이 다른 말로 누룩이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 ED 경로를 이용을 하여 포도당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17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178페이지 ED 경로 나오죠. ED 경로 178페이지 두 번째 줄 ED 경로 밑에 줄 자이모모나스에 의해 포도당의 발효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이모모나스를 이용을 한다. 그 밑에 줄 끝에 ED 경로를 통하여 포도당 1몰당 단지 1몰의 ATP가 생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자이모모나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3번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입니다. 29번 아미노산 생산의 경우 발효 최종 산물에 의해 대사경농상 초기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억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우선 14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대먹임 저해가 나오죠. 첫 번째 경로 첫 번째 반응은 산물 축적에 의해 저해받는다. 대먹임 저해 피드백 이니비션입니다.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해이고 리프레션 같은 경우는 억제입니다. 저해와 억제의 차이점은 최종 프로덕트가 효소랑 결합을 해서 효소의 활성이 감소되어지는 것을 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최종 프로덕트가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이 단백질이 유전자상의 DNA 부분에 결합을 해서 RNA 폴리메이즈가 와서 결합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여서 그 하류에 존재하는 전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억제라고 합니다. 그 단백질 자체의 성질을 낮추는 것은 저해이고 효소 활성을 조절하는 것은 저해이고 그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은 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 피드백 이니비션이 맞습니다. 그 2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에틸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효모를 말토스 배지에서 배양을 했지만 효모가 에틸알코올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에틸알코올 생산이 저해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64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649페이지 에탄올 생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A-1번 혐기적 생물 공정입니다. 에탄올 생산은 혐기적 공정입니다. A1-1 에탄올 생산 혐기적이라는 거죠. 혐기적.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끝이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그 다음 줄 앞에 클루이베로마이세스 캔디다종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 또 파치솔렌종 밑에 줄 끝에 클로로스트로디움소 그 밑에 소모 에어노모로박터 옆에 호열성 이라고 하는 키워드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단락 쭉 내려오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하나 둘셋 다섯 번째 줄 끝에 녹말은 발효를 하기 전에 효소로 당화해야 됩니다. 당화. 녹말은 아주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효모들은 가수분해 효소들이 없죠.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곰팡이를 이용해서 누룩이죠. 당화시킨 다음에 효모가 발효하는 거죠. 그 밑에 줄 A1-A1번식 있죠. 포도당 두 분자의 에탄올 그리고 이산화탄소 두 분자. 포도당에 대한 이론적 에탄올 생산 수율은 0.51g/g이고 성장 수율은 0.12g/g이다. 나중에 계산할 수도 있고 풀면 이 식이 나옵니다.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밑에 줄 글리세롤, 숙신산, 초산과 같은 부산물이 생산되어지기도 한다. 첫 번째 줄 각각 30에서 35도씨 pH는 4에서 6. 그 밑에 줄 혐기적 조건에서 유발되어진다. 혐기적 조건 3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말토스가 독성을 지니고 있다. 2번 배지에 산소가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호기적인 조건이죠. 혐기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유도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를 배양하는 온도가 상온이죠. 조금 전에 30에서 35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이 배지에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보기는 2번 배지에 산소가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호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혐기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에탄올 생산 유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